안녕하세요. 한국농내장 권리협회 정상갑 회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하냐면 댓글을 보면은 발음이 분명치 않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변명을 하자면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천천히. 하지만 분량이 좀 많으시더라도 끝까지 잘 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녹내장을 진단하는 데 검사하는 거는 OCT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야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저 검사가 있습니다. 이 OCT, 시야, 안저 검사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 얼마큼 손상이 됐고, 뭐 초기, 중기, 말기다, 또는 진행했습니다, 아닙니다를 보는데, 안저 같은 경우는 좀 라프예요. 쉽게 말해서 선천적 유도 기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계측기들은 이런 것들은 편차가 있어요. 이 OCT 같은 것도 편차가 날 수 있고, 시야 검사도 기기 편차라기보다도 사람이 하는 검사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학습도에 따라서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메트리를 해가지고 대칭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결한 판기도 하고, 이거는 에러율, 이렇게 포지티브 에러라든지 네거티브 에러라든지 픽세이션 로스라든지 그런 값을 해가지고 지금 당신은 얼마 정도의 자율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OCT가 나빠지는 게 10%가 나빠졌다 그러면 시야도 10%가 나빠지고 안저도 10%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OCT는 망막신경 섬유층이 한 몰이에요. 이 한 몰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이 두께가 신용카드 두께보다 얇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도 몇 년 동안은 차트상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앞선 유튜브에서 녹내장 검사의 불편한 진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 같은 거는 거의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로바로 내 상태가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OCT와 시야는 매칭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시야 상태는 다 틀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야라는 거는 한 몰이 돼가지고 그 한 몰 정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빨간색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점점 나빠지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시신경 상태가 모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키가 다르고 맷집이 다르고 하듯이. 자, 그래서 신경 맷집이라 내가 잘 그러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한 몰이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대씩 때린다고 내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한 몰이 되면은 맷집이 약한 사람들, 신경이 약한 사람들은 먼저 뻗어요. 먼저 뻗겠죠.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또 좀 5대 맞다 뻗으면 이 사람 한 10대 맞다 뻗고, 이 사람 한 20대 맞아야 뻗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뻗는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야에서 암점이 연한 회색부터 진한 회색 점점 짙어져서 까만색 죽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부분 비슷하게 보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삭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타나는 시기는 다 틀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시야가 괜찮으니 지켜보자. 그 주제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도 이 시야가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RNA풀 아시죠? 이 RNA풀이 빨간색까지 내려와도, 다시 말해서 신경 맷집이 좋은 사람들, 신경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암점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20-30%는 제 오랜 경험으로 통해서 볼 때 안 나타나요. 심지어 빨간색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도 시야가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괜찮은 거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시메트리를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선천적으로 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망막신경 섬유층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시메트리율이 거의 95, 99%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메트리가 뭐냐 잠깐 말씀드리면, 자세한 거는 11월 8일 날
용산에서 강의에 오시거나 그냥 중간에 들으세요. 차트 보는 것이 다 가르쳐 드리니까. 무슨 말인가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실선이 지나가고 점선이 지나갈 거예요. 보통 이렇게는 안 하고 뭐 오른쪽은 왼쪽은 따로 따라하는데 이거는 왜냐면 두 개를 겹쳐 놔놓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가는 게 만약에 한 선으로 점선과 실선이 한 선으로 가면 시메트리가 100%겠죠. 99% 정도 돼서 가면은 이거는 농내장수로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얇거나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농내장이 아니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보면 결국 처음에 99% 되다가 점점점 떨어져요. 시메트리율이. 그런 경우가 10명 중 7, 8명이 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함몰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 쪽은 개인기 병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대학병원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안압이 한 15 아래로 되고 안압이 뭐 20, 40이 안 되고 뭐 시야가 깨끗하고 뭐 쉽게 말해서 MD 값이 그냥 아주 낮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오늘 주제처럼 시야가 괜찮으니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뇌는 장사 없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암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나타나는 속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이미 데미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에서 암점이 없다 하더라도 RNF에서 분명히 함몰 소견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병원에서 안약을 처방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압이 보통 뭐 17, 18, 19에 올라가면 처방한 적도 있지만 보통 15에 내려가면은 거의 잘 안 해주고 그냥 지켜보자고 해요. 자,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압 그에는 일단 놔두고 신경 관리를 통해서 맷집을 키워놓으면 그 시기는 훨씬 더 뒤로 밀 수도 있고 이겨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2, 3년 또는 10년 지나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그러니까 시야에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RNF에서 함몰 소견이 있다면 안약침을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더라도 신경 관리를 해서 맷집을 충분히 키워서 농내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번 11월 8일 용산에서 하는 11월 8일 용산에서 하는 농내장 관리 총정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아마 커리큘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제목이 어떤 거 한다는 거 꼭 참석하셔서 보시고 또 매주 화요일날 8시 반에 중강에 꼭 참석하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거는 한국농내장관리협회 공식 카페인 농양진흥 원주 사람들 네이버로 오세요.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